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바퀴 모양의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메인 툴바에 있는 이 얼라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원하는 곳으로 정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탑뷰에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티폿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박스 위에 티폿을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를 선택을 하고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박스의 위에 티폿이 위로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티폿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 얼라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내가 정렬시켜 주고 싶은 박스를 찍어주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보시면은요, 커런트 오브젝트와 타겟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커런트 오브젝트는요, 현재 선택해 놓은 티폿을 의미하고요. 타겟 오브젝트는 정렬시켜 주고 싶은 박스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4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미니멈, 센터, 피벗 포인트, 맥시멈. 이 4개의 옵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렬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이 센터나 피벗의 경우에는 내가 정렬시켜주고 싶은 오브젝트의 축을 어느 축으로 결정을 하든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니멈이나 혹은 그 맥시멈의 경우에는요, Y축인 세로 방향으로 정렬시킬 때와 X축인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킬 때 맥스에서 인식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 얼라인 기능도 그 맥스의 인터페이스에 익숙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요,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 X축일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이 오브젝트의 맨 오른쪽 끝부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당연히 맥시멈의 경우에는요, 왼쪽 끝부분이 되겠죠. 센터는 이 오브젝트의 중간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피벗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오브젝트는요, 각자의 피벗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시킬 때 오브젝트의 중간쯤에 피벗 포인트를 가지는데요. 제가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브젝트가 회전이나 혹은 그 스케일을 적용을 시킬 때 피벗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피벗의 경우에는 작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하이라키 패널에서 그 피벗의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요, 달의 피벗을 지구의 중심에 맞춰주게 되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되겠죠. 이것은 나중에 시계를 만들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 피벗을 중심으로 정렬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 미니멈과 맥시멈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Y축일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세로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줘야 됩니다. 미니멈이 이 오브젝트의 맨 아래쪽으로 인식을 하고요. 맥시멈의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의 맨 윗부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티폿은 프론트에서 봤을 때 박스의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Y축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Y축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각자의 센터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두 오브젝트의 Y축으로 중앙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 놓은 이 티폿의 가장 아래 부분인 미니멈이 박스의 가장 윗부분인 맥시멈으로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오브젝트에는 미니멈을 선택을 하고요. 타겟 오브젝트에는 맥시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Y축으로는 정렬이 됐고요.
OK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탑뷰를 선택을 하고요. 탑뷰에서 봤을 때 박스의 정중앙에 이 티폿을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아이콘을 눌러 주시고요. 네,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요. 현재는 조금 아까 적용시켜 줬던 그 옵션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각자의 센터에다가 맞춰 주겠습니다. 역시 윗부분에도 박스의 가운데에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축도 같이 선택을 해줘서요. X, Y축의 센터로 정렬을 시켜주고 OK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티폿이 박스 위로 정렬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연습을 많이 해보셔서 원하는 작업을 자유자재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디트 스플라인에 있는 서브 메뉴 중에서 버텍스와 세그먼트와 스플라인의 몇 가지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에요. 도넛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넛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운데 서클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서클을 먼저 만들어준 그 도넛의 중앙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겠습니다. X, Y축으로 센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OK를 합니다. 이번에는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역시 가운데 부분에 정렬을 시켜주고요. 이번에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앵글 스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45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네, 3개를 복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 같이요. 맨 바깥에 있는 도넛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어를 선택을 합니다. 역시 지난 시간 창문을 만들 때와 같이요. 어태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주신 후에 어마운트 값을 적당히 주시면 일단은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그 모양은 원하는 대로 나왔는데요. 옵션 공부를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주겠습니다. 현재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는 3D 오브젝트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그 맥스 작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은요, 이 오브젝트는 처음에는 그 도넛의 상태에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적용시켜 준 후에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적용시켜 줬다는 이 오브젝트의 작업 순서가 그대로 이 스택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스택이요, 작업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지금은 그 3D 오브젝트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 2D 라인이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의 경우에도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줘야 한다면 다시 이 2D 라인의 상태에서 편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아래 스택으로 다시 내려와서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는 옵션은 트림이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소 작업이나 문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트림의 경우에는요, 서브 메뉴 중에서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네, 이렇게 트림 명령어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림의 경우에는
반드시 스플라인 레벨을 활성화시켜야지만 이 트림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이 세그먼트나 혹은 버텍스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는 트림 명령어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플라인 레벨을 선택을 하셔야 이 트림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림을 선택을 하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클릭만 해주시면 네, 필요 없는 선분이 사라집니다. 오른 클릭을 해서 트림 명령어를 선택 해제시켜 줬고요. 필요 없는 선분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림을 다 적용시켜 주고 난 후에요. 네, 다시 맨 위에 있는 이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시면은요. 아까의 그 바퀴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모두 막혀버린 상태가 됐는데요. CAD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CAD에서 도면을 그려왔는데 면이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의 다 지금 이 문제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스플라인 레벨에서요.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선분의 경우에는 붙어 있는데요. 트림을 적용을 시켜준 이 선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옮겨 보시면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 선분들이 붙어 있어야만 면이 그 원하는 대로 형성이 됩니다. 선들이 서로 붙어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은요, 실상은 트림을 시켜주면서 서로 각자 그 떨어져 있는 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트림을 실행시키고 난 후에는요, 반드시 점들끼리 서로 붙여줘야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웰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을 붙여줄 건데요. 네, 이 명령어를 찾아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 웰드 명령어는 현재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웰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버텍스 레벨을 선택을 하셔야만 네,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버텍스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 웰드 명령어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대화창에 보시면은 0.1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붙여주고 싶은 버텍스들 간의 거리값을 설정해 주는 곳인데요. 붙여주고 싶은 버텍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수치값을 더 높여줘야 되겠지만요. 지금은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수치값을 올려주지 않아도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예, 현재 버텍스들을 전부 선택해 놓은 상태이고요. 웰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예, 뭔가 변화가 일어난 듯이 보이는데요. 다시 아까와 같이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제대로 모양이 안 나왔네요. 다시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3 정도로 웰드의 수치값을 올려준 후에 다시 한번 웰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하는 형태로 되돌아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퀴 모양의 오브젝트는 이것으로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